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제가 굉장히 후하게 준다면 A+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 정도, A 학점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년 1분기 성장률은 3.2%입니다. 대단히 높은 성장률이죠.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렸던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부르죠. 여기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2.25에서 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정말 환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기고 있는데요. 이 지급 준비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 금리가 있습니다. 이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를 2.3% 수준에서 2.35%로 인상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수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2.45% 정도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 점이 아마 감안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는 0.05% 정도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이 이제 2.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3월 28일 그동안 있었던 그 속보치를 조정하면서 2.6%에서 2.2%로 이제 낮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3월까지도 사실 시장에서는 존재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예상 밖 성장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한 70% 정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재고가 이제 감소했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증가하고 반면에 이제 수입 감소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것이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는 그 4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2019년 금년에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았고 내년에 2020년에는 1.9% 성장할 것으로 다소 미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2.9%에서 이제 금년도 2.3%로 조정을 한 것은 대단히 급속한 그 성장 둔화인데 금년 1분기 성장세가 3.2%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조금 우울한 전망, 비관적인 전망들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계속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갈 것인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최장으로 경기가 좋았던 국면이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1961년 2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무려 10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장기 경기 팽창 국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9년 6월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의 이제 6월이 되면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기 호황 국면이 미국 경제 전체로 본다고 하면 처음으로 최장 그런 경기 팽창 국면,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지금 지나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뭐 장기 침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호황세를 보이는 것을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디락스 이코노미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비관적 요인, 그동안 지배적인 그 비관적인 전망을 만들었던 요인들이 좀 상황이 반전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가 금년에도 한 2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리가 동결되는 것 이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전망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설령 그것이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타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미중 양국 간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유가도 비교적 지금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미국 경제의 호황세를 지속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제가 굉장히 후하게 준다면 A+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 정도, A 학점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고요. 3마리의 곰이 있습니다. 이 동화인데요. 이 동화에서 3개의 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뜨거운 죽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차가운 죽입니다. 근데 적당하게 온도가 맞춰진 알맞은 온도의 죽을 이 골디락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경제로 얘기한다면은 경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은, 인플레 압력도 크지 않은 그런 경제를 우리가 소위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골디락스 이코노미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인플레 압력이 커졌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이 작년에 말에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거치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이제 서서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작년도에 이제 고점을 다시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주식시장의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의 호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침체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대 심리가 반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호황세를 보이고 채권시장은 침체를 겪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이러한 경기의 호황 국면을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주요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IMF에서는 미국의 감세 정책,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이제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감세 정책의 효과가 조금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의 2명의 교수가 연구를 한 논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 교수와 제이슨 퍼만 교수입니다. 로버트 베로 교수는 본인은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별로 이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약간 공화당 편에 쓴,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지한 그 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이슨 퍼만은 리버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Council of Economic Advisors의 의장을 맡았던 조금 진보적인 컬러의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학자와 또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특히 그 논문이 발표된 곳이 이제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요. 미국에는 이제 공화당의 싱크탱크가 있고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있는데,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은 대체로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학자는 Macro Economic Effects of 2017년 2017 Tax Reform이라는 이런 논문 통해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법인세 효과와 소득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텍스 커스 앤 잡스 액트라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직접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세 정책,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대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떨어뜨렸고 고소득 자영업자,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을 소위 S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그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39.6%입니다. 40%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또 25%는 낮췄습니다. 매우 큰 폭으로 법인세율이 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체로 그 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을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매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두 학자, 베로 교수와 포먼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소득세의 여러 가지 그 세율 인하와 감면 조치로 인해서 평균적으로는 한계 소득세율 인하 폭이 2.3%포인트입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4.5%포인트의 이제 소득세율 인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한 반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소득세율 인하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2018년과 19년 2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0.9%포인트 정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 이후 2020년부터는 효과가 소멸될 것이라고 베로 교수와 포먼 교수는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19년의 성장률은 대체로 기본 성장률을 2%를 가정할 경우에 감세 효과만으로도 3.1%의 성장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로 교수는 자기의 예측이 맞았다. 미국 성장률 2% 떨어지더라도 트럼프 감세 정책만으로도 적어도 2019년에는 3.3%는 넘을 것이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효과는 작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세 감면 효과는 단기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세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